랜드로버의 미래는 그리 밝진 않습니다. 중국 시장 판매량 악화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등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한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의 희망입니다. 본래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의 볼륨 모델로서 그간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따라서 신차는 완전 변경에 가까운 그런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 다시금 재출시됐습니다. 핵심은 신규 플랫폼 적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엔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익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살짝 다듬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신형 이보크의 PTA 플랫폼이 이식됐음에도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내부는 패밀리 SUV로서도 충분한 공간을 뽐냅니다. 시트 포지션도 높아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 클러스터, 센터 페시아는 신형 이보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익숙한 모양새입니다.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깔끔한 그래픽과 발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고 애플 카플레이 등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실내 마감 재질은 플라스틱, 우레탄, 가죽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각 패널은 오차 없이 잘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이제 랜드로버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 실내에 앉았고요. 이제 시승에 나아갑니다. 먼저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엔진 라인업은 직렬 4기통 2.0L 인제니움 가솔린과 디젤로 이렇게 꾸려집니다. 이 가운데 주력은 디젤이고요. 150마력 그리고 180마력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고, 이 시승차에는 지금 180마력짜리 디젤이 얹혀 있습니다. 이 디젤 유닛의 회전 질감은 살짝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BMW, 벤츠의 그런, 혹은 볼보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2.0 디젤 회전 질감과는 조금 다르게 거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진동도 좀 큰 것 같고, 참고로 이 랜드로버가 최근 BMW랑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따라서 외신에 따르면 이 차세대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경우 인제니움을 버리고 BMW 디젤 유닛이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좀 느껴지네요. 아무튼 가속도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는 않습니다. 스로틀 반응 속도도 좀 둔감한 편이고요. 변속기는 9단 자동이 맞물리고요. 제원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9.7초입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는 조금 느린 수치죠. 사람에 따라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은, 크고 작은 충격들은 잘 걸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생 자체가 험로를 조금 중점적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자체가 좀 유연한, 상하 운동이 상당히 유연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롤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차선 이동이나 아니면 굽이길에서 약간 차체가 기우뚱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높은 SUV니까, 그리고 험로에 맞게 세팅된 이런 하체, 유연한 하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물리적인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신형 이보크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을 공유하고 디자인만 살짝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운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신형 이보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가속 성능도 그렇고 여러모로 엔진 자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살짝 얼굴만 다른 쌍둥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를 시승을 하겠습니다. 랜드로버 코리아가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코스가 상당히 다양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코스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갈 텐데, 극복해 갈 텐데, 과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자, 출발합니다. 힘을 내라. 그래, 힘을 내라.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모노코크 아키텍처의 할덱스사의 드라이브 트레인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오프로드 위에서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합니다. 랜드로버 하면 아무래도 이 오프로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굳이 랜드로버가 아니더라도 뭐 BMW나 벤츠나 볼보나 모두들 평균 이상의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엄청난 험로를 들어가는 거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해 놓은 이 정도의 그런 오프로드 험로에서는 딱히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정말 뛰어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강을 할 건데요. 참고로 이 물소리가 엄청 크네요.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도강 최대 수심은 600m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형 이보크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랜드로버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이런 운동 성능, 오프로드 위에서 험로 위에서의 이런 운동 성능은 기대한 만큼 뭐 역시 랜드로버구나, 이런 뭐 자갈길이나 아니면 진흙길 이런 길들은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넘나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차를 사는 실소유자들이 과연 포장도로를 떠나서 이런 험로를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그 점은 살짝 좀 의문이긴 합니다. 험로 위 랜드로버의 움직임은 다분히 인상적이지만 이런 랜드로버의 우수성을 만끽하려면 시간과 돈이 소요가 됩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플랫폼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차와 함께 하면 할수록 그래서 킬링 포인트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랜드로버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시장 경쟁력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잘 나가고 더 적게 먹는 독일산 SUV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단순히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오프로드 성능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